눈 내리던 그날 12살 형이 5살 동생을 버렸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주막 한켠에서 국밥을 먹던 사내 바람에 넘어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귀 뒤에 점 하나. 그 순간 여인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선 중기 남도 해안가의 작은 읍성이라는 마을에 박진사라 불리는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부인을 일찍 여인 그에게는 학염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학문에만 매달려 학염은 늘 외로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해 봄 박진사에게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진옥이라는 여인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둘째까라면 서러워할 뿐이지요. 학염이가 받아들일까 염려됩니다. 진옥이 처음 집에 들어서는 날 마당에서 놀던 학염이 멈춰서서 바라본다. 학염아, 내가 내 새 어머니가 되었단다. 학염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옥을 응시한다. 차갑게 학염은 아버지, 저 여인이 왜 어머니 자리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 한 분뿐이옵니다. 진옥의 상처받은 표정과 이해하려는 눈빛이 겹친다. 학염 앞에 밥을 차려주는 진옥. 학염아, 내가 좋아한다는 나물 반찬을 준비했단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진옥은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진옥은 학염의 찢어진 옷을 몰래 꿰매어 두었습니다. 학염이 아침에 옷을 발견하고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진옥은 그 광경을 보며 아쉬워한다. 장터에서 마주친 동네 안악들. 진옥댁 학염이가 새어머니를 안 따른다면서? 그럴만도 하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진옥은 못 들은 척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속으로 시간이 약이겠지. 언젠가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젖었구나.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마셔라. 잠깐 망설이는 듯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매일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학염의 안녕을 빌었지요. 학염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언젠가는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박진사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비운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해 겨울 학염이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진옥은 밤낮 없이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3일째 되던 밤 진옥은 아궁이 앞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이 손끝이 따뜻해질 때까지는 이 어미가 나갈 수 없습니다. 겨우 정신 차려 보니 새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진옥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느니라. 학염이 회복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학염과 진옥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옥이 차려준 아침밥상에서 반찬을 먹는 학염이 학염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맛있습니다. 진옥이 기뻐한다. 봄날 진옥의 몸에 변화가 생긴다. 축하합니다. 새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지만 학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자식이 생기면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몸이 무거워진 진옥이지만 학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학염아, 새 동생이 생겨도 너는 여전히 내 첫 번째 자식이란다.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해 가을 하온이 태어났습니다. 하온아, 하늘이 내린 온유한 아이.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겸이 어릴 때와 똑같아. 하온이 태어난 후 집안의 모든 관심이 새 아기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하온이 배가 고픈가? 미안하다, 하겸아. 하온이가 울어서. 하겸에게 동생의 존재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님의 진짜 자식이지요. 저는 이미 잊힌 자가 아니옵니까? 우리 하온이,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겸은 이 모습을 보며 예전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하겸은 잊고 있었던 외로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천진하게 웃는 하온과 대조되는 하겸의 어두운 표정이 스쳐 지난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하겸이 17살, 하온이 5살이 되었지요. 하온이 형을 따라다니며 장난치는 모습, 형아, 나도 형아처럼 글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하겸은 여전히 동생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진옥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 그 무렵 하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하온이가 제일 좋아요. 물론이지, 우리 하온이. 하겸 대화를 듣고 주먹을 꽉 쥔다. 저 아이만 없다면 어머님의 관심이 다시 저에게로.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하겸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하온이 데리고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진옥과 박진사. 정말이냐? 내가 하온이와 함께. 좋구나. 형제끼리 정이 깊어지겠어. 와, 형아랑 장터 가는 거야? 형제는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형아, 저기 옆하는 아저씨다. 엿 사줄 거지? 형아, 저기 떡도 있고 과일도 있어. 하지만 하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아, 여긴 왜 왔어? 엿은 저기 있는데. 하겸은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하온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 형이 저기 가서 엿 하나 사올게. 응, 하온이는 여기서 기다릴게. 하지만 하겸은 엿 가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형아, 왜 안 와? 형아, 어디 갔어? 하겸이 혼자 돌아왔을 때 진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온이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뒤뜰 쪽을 구경하고 있는데 잠깐 눈을 돌린 사이 하온이가 사라졌습니다. 충격에 주저앉으며 사라졌다고. 어찌 그런 일이. 당장 사람들을 모아 찾아야겠다. 그날 밤부터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절규하며 맨발로 산길을 헤매며 아이를 찾는 진옥. 하온아, 이 어미가 왔다.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작은 구석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보시오. 이틀째, 사흘째.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강가까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산짐승에게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안 됩니다. 우리 하온이는 살아있어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옥은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하온아, 어머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하오? 아이를 찾기 전에는 이 어미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진옥에게는 장터 곳곳을 돌며 사람들에게 묻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혹시 5살 된 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귀 뒤에 점이 하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아이는 다른 마을로 가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진옥. 하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하겸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하겸. 하온아,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하지만 하겸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도 진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온아, 춥지? 어머니가 곧 데리러 갈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진옥은 매일 하온을 불렀습니다. 저분 아이 잃고 나서 저러고 계셔. 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제 그만. 하온이는 하늘로 갔을 것이요. 아닙니다. 제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이 그리 말하고 있어요. 하온아, 하온아. 하지만 하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잃게 만든 진짜 손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였다는 사실을. 하온이 사라진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진지 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미안하오. 하온이를 찾아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 하온이 돌아올 거예요. 박진사는 오랜 병상 끝에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1년 후 하겸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 미양은 양반가 출신이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방에만 계시는군요. 하온이를 혹시 돌아올까 봐서.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미양은 진옥을 점점 집안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 몫은 따로 주방에서 드시죠. 저희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둘이 살고 있어요.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며느리. 하겸은 아내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겸아,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겸에게는 진옥을 보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진옥의 방에서 하온의 옷가지를 발견한 미양. 이게 뭡니까? 죽은 아이 옷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안 된다. 그건 우리 하온이의. 하온이의 옷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이런 불길한 것들을 집에 둬서야 되겠어요? 당장 태워버리세요. 여보,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아니면 저와 뱃속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미양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십시오. 이 집에 더는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너 또한 내 자식이라 여기고 살아왔거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날 눈이 내렸습니다. 하온이를 잃던 그날처럼. 진옥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지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는 이제 진정 혼자가 되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진옥은 산골 외딴 주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옥댁, 손님들이 당신 손맛을 좋아한다네. 그저 일이 있으니 견딜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 부탁합니다. 그 사내는 일주일에 2번씩 주막을 찾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뛰는 진호.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그 사내의 머리카락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진옥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 점. 하온이도 저 자리에. 똑같은 점이.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진호. 총각.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해서. 혹시 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장터에서 형님을 따라갔다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은 기억하시나요? 이것 항상 품에 넣고 다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것은 진옥이 직접 지어준 하온의 저고리 자락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진호. 하온아, 내 새끼.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어머님이 정말 제 어머님이세요? 이 어미가 너를 못 알아보겠느냐. 15년을 찾아 헤맸단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재회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람을 타고 어느 곳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온이가 살아 있었다고? 15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이 기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온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하겸. 밤새 괴로워하는 하겸, 15년간의 죄책감이 폭발한다. 15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을 찾아가는 하겸의 떨리는 걸음. 하겸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온이를 제가 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15년 전 그날 장터에서 제가 일부러 하온이를 버렸습니다. 어머님의 관심이 온통 하온이에게만 쏠려서. 형님이 저를? 15년을 내가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는데 하겸을 때리려다가 주저앉는 진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내 동생을. 15년 동안 저는 형님을 그리워했는데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온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고개를 드세요. 15년 동안 형님도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1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테니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고 다시 만났잖아요. 하온아, 내가 얼마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다시 시작해요. 그래,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장작불은 따뜻했고 눈발은 조용히 멎어갔습니다. 이 밥상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구나. 핏줄만이 아닌 마음이 이어준 진짜 가족. 어리석음도 질투도 후회도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다시 따뜻한 밥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히지 않을 정과 눈물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